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돈.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인데 돈이 많아져야 경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. 개인이든 뭐 회사든 나라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. 돈이 늘어나야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결국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빚이거든요.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돈이 빚이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또 많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. 근데 아무튼 돈이 빚이다라는 데는 거의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아요. 현재 사회에서. 근데 이 빚이 결국은 빚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. 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.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용팽창이라고 합니다. 경제학 용어로.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뭐 100원, 1000원 이렇게 있는 그거를 각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한 나라에 돈을 통화하고 유동성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 있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. 거기가 한국은행입니다. 한국은행은 매월 통화 유동성 지표라는 걸 저렇게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제 통화 유동성이 같은 개념인데 이 M1, M2, M3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이제 바꿨어요. 이게 국제 기준에서 뭐 잘 안 맞다 그래가지고 M1 협의통화, M2 광의통화, 이 금융기관 유동성 LF라고 하죠. 리퀴디티 그 L이 이제 유동성이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완전 광의 유동성 L이라고 표시를 합니다. 이게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국제 표준일 거예요. 지금 그 돈 그러면 M1은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 이게 M1입니다. 협의의 통화. 그러니까 프린팅이라고 하잖아요. 머니 프린팅. 찍어내는 돈이 2013년에 484조 이게 이제 조니까 단위가 2014년에 536조 2014년 12월에 572조 2015년 1, 2, 3을 보면 이렇게 596조 이렇게 돼 있고요. 근데 돈이 빚이라고 하니까 이 신용팽창을 포함해서 M2 광의의 통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시중에 돈이 풀렸다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M2 개념입니다.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죠. 지금 그걸 보면 2013년에 1885조 2014년에 2009조 그리고 금년에 뭐 이렇게 2088조 2108조 2128조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요 옆에는 백분율로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8%가 늘었다는 거죠. 이게 여기 밑에 보면 괄호내는 계절 전년 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고 이 큰 괄호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감률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중에 그 신문에서 보도되는 게 이 큰 괄호 전년 대비해서 8% 돈이 늘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거. 8% 늘었으면 작년에 100원 있었는데 108원 된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 개념으로 이제 LF 금융기관 유동성은 2,800, 2,900조, 광의 유동성은 3,700조. 이게 2015년 3월 말 이제 돈을 측정하는 그 단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입니다.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M1, M2 요거를 실제로 이제 보면 통화지표가 있고 유동성 지표가 있는데 현금 통화 이거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다음 요구불 예금 이거는 은행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걸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. 그다음에 수시 출급 저축성 예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가 M1이에요. 내 주머니에 있는 거하고 통장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M1이고 거기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 상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2년으로 끊어가지고 2년 안에 찾을 수 있는 것들 그건 M2입니다. 이건 이제 통화 쪽이고요. 거기다가 2년 이상 그 장기금융상품 또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까지가 아까 얘기한 LF 금융기관 유동성이고요.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더 기타 금융기관 상품 국채지방채 해서채 CP까지 해서 광의 유동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근데 이런 것들은 자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잘 아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다 빚이에요. 나라가 찍으면 국채고, 지방정부가 찍으면 지방채고, 회사가 찍으면 회사채고, CP는 이제 커머셜 페이퍼라고 어음인데 그것도 다 빚이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돈은 빚이다라고 하는 게 이걸 보면 다 그냥 알 수가 있어요. 그런 개념으로 돈이라는 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경영하려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. 돈이 누가 얼마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.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대통령이 이런 걸 다 알고 한국은행 총재랑 어떤 경제 토론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시민문방에서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정부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하고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산불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가 작년에 돈을 100원 갖고 있었으면 금년에는 103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게 경제 성장률이 3%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려면 돈을 늘려야 되잖아요. 내가 대통령이면 돈을 늘어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늘어나게 할 거냐. 결국은 이제 돈은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경제성장률 그 수치를 맞추려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대기업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. 기미가 없어요, 전혀. 그냥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잖아요. 계속 돈을 쌓아두고 있단 말이죠. 이렇게 정부가 기업들이 안 움직이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가계 쪽을 계속 부추긴단 말이죠.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 사게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. 그렇죠?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거냐 이거예요. 어디까지 내려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전세 가격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수준으로 아무리 한다고 한들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걸 맞출 수 있겠느냐. 결론은 뻔하다는 거예요. 시간 문제다. 이 돈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여기 이 표는 뭐냐면 그 대기업들이 뭔가 투자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. 그걸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얼마나 조달을 했나 봤더니 13, 14, 2015년 이 1분기에 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.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. 돈을 안 빌리고 빚도 갚았다는 얘기예요. 대기업들은 있는 빚도 갚고 있다. 그 돈을 주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은 이렇게 지금 돈을 운영하고 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돈을 막 불리는 전문가들이 붙어 있는 대기업은 빚을 갖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. 근데 지금 돈을 막 미친듯이 빌리고 있는 게 어디예요? 가계 4월 달에만 가계 대출이 10조가 늘었다고 하잖아요. 근데 10조가 늘면 정부가 원하는 이 경제 성장률 증가로 그 수치는 들어가요. 근데 실제 돈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있는 데는 돈을 안 빌리고 갖고 있다는 얘기죠. 이 상황을 알려드리는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걔네들이 왜 그렇게 뭔가 투자를 안 하고 갖고 있을까요? 그 결론을 얘네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뭐 2년, 1년 반, 2년 내에 뭐 이렇게 어떤 폭탄이 터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. 그 결론은 이제 이게 오늘자 신문이거든요. 뭐 부동산 과열중은 찬물 5종 세트 불안감. 우리 소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금리 인상, 두 번째 거시경제 지표, 세 번째 인구 구조 변화, 네 번째 입주 물량 폭탄, 다섯 번째 입지에 따른 호불호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현재
얘네들도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. 자기들도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 불안하다니까 자기들도. 요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FRB라는 게 있습니다.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하는데 FRS,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그 이사회를 보드라고 하죠. 걔네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M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미국 애들도 M1에 대한 걸 발표를 해요. FRB 홈페이지에 가면. 이게 1975년부터 뭐 대략 2000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M1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예요. FRB가 계속 돈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. 쫙 저기 이제 위에 있는 게 달러를 얼마나 찍었냐라는 그거거든요. 그 이제 밑에 건 M1 머니 멀티플라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M2분의 M1을 나타낸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M1에다 플러스 뭘 하면 M2가 됐잖아요. 근데 그 M2분의 M1. 근데 M2분의 M1 했더니 1985년도에 대략 3 정도 됐단 말이죠. 근데 여기 계속 내려와요. 이 얘기는 뭐예요? 돈을 이렇게 찍었는데 M2 이 멀티플라이어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이 빚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계속 줄였다는 얘기예요. 이걸 줄이니까 사실은 돈을 이렇게 찍었겠죠. 미국 정부도 뭔가 경제 성장률을 낮춰야 되니까. 근데 이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최근에 나타난 그거죠. 헬리콥터 뭐 그래서 미국 운전기를 막 마구 돌렸던.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걸 보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거의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꺼리고 있다는 얘기죠. 이제 우리나라 정부만 그 이런 위험에 사실 빠져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냐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소장님이 뭐 외교 군사적으로 어떤 차이가 사실은 경제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우리 이춘희 여사님께서 여기 뭐 하는 데냐 물어보시는데 시민공부방이고요.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나라를 구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보는 게 이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가 있고요. 다음에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회원이 11만 명을 넘었더라고요. 전국적으로 한 11만 명 정도가 그 포럼 카페 회원이고 결국은 시민공부방을 통해서 공부방 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87개, 90개 정도가 있고 온라인 회원은 한 11만 명 정도. 그래서 이 취지에 동의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현재 나라를 바꾸고자.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청와대예요. 여기가. 우리가 집권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하고 증권 때문에 오셨다가 이 설명을 듣고 3분의 2는 안 오시거든요. 근데 아마 우리가 집권하는 날이 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페인이 우리랑 되게 유사합니다. 경제 규모나. 근데 스페인이 작년에 포데모스인가 하는 정당이 창당 100일 만에 3당이 됐더라고요. 우리만큼 우리보다 실업률도 많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팩터 원인은 온라인 아무튼 이 IT 혁명의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손에 누구나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. 정보 소통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. 옛날처럼 어떤 정보를 알려면 막 전문가들만 알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공식방에 나와도 되고 스마트폰 키면 정보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.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만 그 생산하고 유통하면 순식간에 이런 전국적인 어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
카페를 형성하고 이렇게 공부방이 막 6개월 만에 막 거의 90개씩 늘어나고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다. 예전에 종이신문, 뭐 통제된 언론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세대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망은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.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형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볼 수 있겠다.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.